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 후에도 외아들 에단을 키우며 힘든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급여 삭감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감사합니다. 육아로 바쁜 시기에 내 사업을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팀에게 그러나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시어머니 도로시, 내 남편 제임스, 우리 아들 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도로시가 우리 집에 이사 왔을 때 처음에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시는 어느 날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도로시에게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극화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놀랐다. 우리의 대화를 엿들은 제임스는 도로시가 울음을 그친 뒤 도로시 곁으로 달려가 위로해 주었다. 제임스 그녀에게 나를 내버려 두고 그녀의 방으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즉시 나를 노려보며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차갑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할 의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제임스는 내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여 내가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로시가 장기간 머무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도로시가 언제 떠날지 궁금했지만 감정적, 두려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시는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고 저를 거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그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상의 명예를 포기하고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우리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브가 운전하는 이사 트럭 친절하지만 솔직한 이삿짐이 집 앞에 세워졌습니다.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에단에게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에 놀이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제임스는 에단의 짐을 푸는 날로 선언하여 계획을 어지럽혔습니다. 놀이공원 방문을 예상하며 저와 제임스 사이를 쳐다보며 안심시키려는 거의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대해 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내 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에단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단은 반드시 놀이공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짐을 푸는 대신 가는 건가요? 나는 가족이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놀이공원 여행은 아이와 짐 풀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계획해온 계획이었다. 나는 내 입장이 의롭다고 믿고 입장을 고수했다. 놀이공원 방문 예정은 한 달 이상 미리 정해졌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오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정말 놀랐습니다. 풀던 날 우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가족 계획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방침이지만 시어머니는 내 결정에 엘리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지나치게 울고 수잔이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보다 자신의 아이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사 스티브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짐풀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중요. 실제로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까? 스티브의 이성적인 말에 당황했는지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 제임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짐을 먼저 챙기는 편인 것 같았고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단의 것을 가져갔다. 어느 날 남편과 나 사이에 분명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잔. 제가 이미 세웠을지도 모르는 계획을 전혀 잊어버린 듯 이번 주말에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내 안에서 솟구쳤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녀는 에단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고, 내가 항상 그 옆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게 불공평한 것은 그녀가 다음 주말에 에단과의 쇼핑몰 외출 계획에 이전 대화를 중단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 에단과 그녀 자신이 나를 떠날 시나리오를 제안하면서 내가 쇼핑몰에서 그들과 합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혼자 감독하라고 했더니 쇼핑몰에 가고 싶으면 우리 모두 함께 절하는 게 어때요? 균형을 맞추고 에단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 이후로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던 도로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눈물을 날 도로시의 표정은 꺼림과 실망이 뒤섞여 변했다. 그녀는 내 제안에 짜증을 내며 자신의 불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했고 분명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선택한 쇼핑몰의 새로운 계획에 동의했다. 내 아들 에단을 위한 옷은 아이들이 빨리 크는 것을 알고 계획한 대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골랐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도로시가 와서 그의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에단에게 완벽하게 맞을지 모르느냐고 말했습니다. 순간 꼭 맞는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크므로 옷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도로시는 잘하면서 빨리 반박했습니다. 그냥 새 옷을 사세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맞는 옷을 계속 구매하는 것은 돈 낭비이고 우리 가게 예산으로는 그렇게 자주 구매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녀의 태도에 내부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나는 저항했지만 남편 제임스가 개입하여 당신이 인색하면 청구서를 지불할 것이라고. 불쌍한 나 결국 제임스는 도로시가 고른 옷값을 지불했습니다. 에단은 한동안 그 옷을 입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 옷이 너무 꽉 끼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입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도로시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넘쳐나는 불필요한 옷들 중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복잡한 깨달음과 실망감 나는 그것을 우리 집 부속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지낸 어머니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했고 그녀의 조의를 보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내가 이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어조로 나에게 도전하다 내가 바로 여기 집에 있고 일하면서 그의 양육에 해로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왜 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찔렸지만 입장을 확고히 밝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나는 대답했지만 확고한 결심으로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 당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며 나를 비난했습니다. 제임스가 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보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일에 무능한가 보다. 이러한 깨달음의 좌절감을 느낀 저는 시어머니와의 이 복잡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어머니를 아시는 제임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꼬는 듯한 암시, 이 말이 곧 시어머니 도로시의 격한 반응을 촉발할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며느리 도로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남편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를 돌볼 뿐 아니라 제임스에게 집안일까지 돕게 하고 이제 그녀는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자랑합니다. 그녀는 그를 조금이라도 존경할 수 없습니까? 제임스 당신이 없으면 조금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시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방 안을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임스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존재를 감지하여 지지의 한 형태로 도로시는 계속했습니다. 힘차게 제임스, 수잔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해주세요. 나와 에단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의 존재는 우리 삶을 더욱 제약하게 만들 뿐이죠. 제임스는 약간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대답은
도로시의 결심을 부채질한 것 같았고 이혼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반에서 이혼 양식을 검색하면서 외쳤습니다. 도로시는 나에게 이혼을 제안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고 제임스 올 얼롱은 혼란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남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는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 식구에게는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붕괴를 상징하는 분노로 떨리는 그의 목소리. 나는 이 집, 아니 이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제임스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와 남편 제임스와 GRS 아들 에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도로시가 이사를 온 이후 우리 집의 긴장감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고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나에게 그녀의 소지품을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강요했고 내가 이사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에단과 내가 간절히 기다려온 놀이공원 여행을 망쳤습니다. 제임스를 온천 여행에 데려갔습니다. 에단이 초대받았지만 나에 대해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로시가 에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놀이공원 계획을 거의 취소할 뻔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제임스와 도로시는 우리를 떠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부재하는 동안 나는 나와 에단의 소지품만 포장하고 결정적인 편지에서 무버 스티브에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앞으로 이 집의 월 임대료 $4,000를 책임질 것이라고 알렸고 싸움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할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남겨두고 에단과 나는 일주일간의 온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삶에 들어섰습니다. 제임스와 도로시는 즉시 전화로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임스는 수전에게 정말로 에단을 데려가나요? 엄마가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제가 남긴 편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놀람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거실 테이블에 두고 온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거실은 그녀가 디자인한 공간입니다. 세심한 배려로 따뜻함을 발산하면서 그는 편지의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었습니다. 만약 그 편지라면 엄마가 먼저 확인하라고 했고 이미 읽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종종 어머니 도로시의 말을 모든 것에 받아들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편지에는 앞으로 이 집의 월 임대료 $44,000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져야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단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한 후 $4,000에 연락하겠다고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채 그는 집의 임대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그의 무심한 태도는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처음에 반대했던 월 $4,000 정도의 임대료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 집이 믿을 수 정도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 완고했고 나는 결국 그에게 굴복하여 집세를 완전히 내야 하는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습니다. 나는 약 $4,000에 달하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생활비를 처리해야 했지만 제임스는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습관이 있어서 종종 내가 청구서를 처리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책임 부족은 비용을 자주 잘못 계산하고 계산할 때 나를 부르곤 했던 그의 도로시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임스가 생활비를 우선시하기 전에 취미와 욕구에 쓸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재정적 감독으로 인해 지쳤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아주 적은 것을 남겨두고 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도로시의 음식과 수당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혼 가능성은 월세 $4,000의 막대한 금액을 탕감하는 것을. 다행스럽게도 그 집은 제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미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도로시에 대해 내가 제임스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도로시는 심지어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으로 집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었지만 도로시는 당신 없이도 임대료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있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금액은 제임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임스가 순이익이 약 $2,000이고 저축한 금액이 거의 없는 제임스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시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그녀가 자신의 상황이 비실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풍요를 잘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임대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하도록 촉구했으며 좌절하여 내 우려를 일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전화를 찾았습니다. 잼과 도로시는 자녀 양육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에단과 저는 최근 직장과 가까운 편리한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혼 후 약 한 달 만에 제임스와 도로시가 갑자기 직장에 나타났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상사인 나를 만나자고 하는 장면. 아단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간 나는 그와 함께 돌아왔지만 리셉션에서 도로시와 제임스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회사 내 어린이집은 근무 중에도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줬고 제임스와 도로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변호사 도로시가 주선한 회의에 대한 답변을 진짜보다 조작적인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잔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없냐고 애원했어요. 재정적으로 부양한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이해하지만 이 영혼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일을 끝낼 시간입니다. 도로시는 자신의 눈물 어린 행동이 아들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도로시에게 응답하여 이 상황에서 나를 악당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변호사를 고용할 때 차임했습니다. 부부로서 이것이 우리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에다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확실히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들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는 내면에 혼란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슬픔만 가중시킨다. 나는 제임스에게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 됐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변호사 제임스는 나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고 할머니 옆에 서 있던 우리 아들 에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에단, 당신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임스는 에단을 흔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느라 외로울 텐데 할머니가 설득력 있는 말투로 말을 더했다. 이 말에 겁먹은 듯 내 뒤에 숨어 큰 소리로 울부짖는 에단, 너희 둘 다 맘에 안 드는데 너희는 순수한 눈물을 흘리는구나. 할머니의 희미한 울음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소란에 빠르게 모여 제임스와 할머니를 회사 밖으로 안내했고 이 괴로운 상황에서 해방된 것에 듯한 질서를 되찾았다. 나중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변호사를 통해 만약 그들이 예고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나거나 나와 에단을 따라오면 경찰에 문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이전에 집에 살고 있던 제임스와 그의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대료가 $4,000인 제임스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버리고 수수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지만 제임스의 진짜 비극은 막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초라한 아파트. 그는 어머니와 상의도 하지 않고 직장을.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그의 어머니를 화나게 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새 직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쓰라린 논쟁을 벌이고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이산을 잃은 것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는 내 일을 잘 해왔고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다는 내 마음속에서 튼튼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있었다.